이러한 변동성 배경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환율이 상당히 원화가 달러원 환율이 높게 형성돼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정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1,400원대도 넘었었잖아요. 한때는 1,500원을 위협하는 이 수준까지 갔었는데 사실상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달러의 가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100선까지 내려왔고 98대까지도 달러 인덱스가 한때는 내려갔었고 달러가 약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1450원대 이렇게 머무는 조금 약간은 기이한 현상을 보였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 원화와 그다음 미국 달러 간의 기준금리 차가 많이 역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상단이 4.5%로 매우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2.75% 굉장히 이게 낮은 그러한 금리를 보이고 있고 원래는 미국 달러화 금리가 한국보다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또 원화가 더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금리 역전이라고 부르는데 역전폭이 자꾸만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원화가 약세 달러에 비해서 달러가 원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이게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최근엔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상황을 노출하면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줬었고요. 위완화도 영향을 좀 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중 이제 무역 분쟁이 환율 분쟁까지 이제 불붙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위안화가 좀 불안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원화도 같이 좀 약해지는 그런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 6, 70원 이상 이렇게 환율이 고평가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원화가 평가절하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것들이 좀 급격하게 꺼지면서 내려온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상 가능한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마가 정책으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마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이제 위대하게 만들려면 중요한 걸 하나 해야 돼요. 뭐 그러냐면 지금도 이제 부채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의회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부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채권 발행을 많이 했죠. 적재 부채를 발행해서 쓸 데가 많으니까. 미국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또 시장을 갖다가 화랑으로 돌리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줬지만 이 정부 부담으로 많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화살같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까지 이렇게 높아요, 매우. 그러니까 이렇게 높다는 것은 미국의 재무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파월 의장한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에요. 이 관세는 사실은 다른 나라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상계 관세 로 인해서 무역 역조 현상이 줄어드는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런 관세 정책.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관세율을 올리더라도 환율을 조정해 버리면 그에 따른 무역 역조 현상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 2000년대.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뉴노멀이라고 해서 환율이 높은 것이 사실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갑자기 이제 떨어지잖아요, 환율이.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본다면 환율이 저희가 1150원 정도가 평균 환율이었는 이전에, 근데 지금 1400원대 환율이 있다.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환율 보편관세를 지금 10%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이미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의 보편관세를 한국산 제품에 부과를 했어요. 그렇지만 환율은 평균 환율과 비교를 해보면 1,400원과 1,200원이라고 했을 때도 지금 어떻게 보면 10몇 퍼센트에서 20% 이상 높아진 환율이지 않습니까? 10%를 부과를 했는데 환율은 20% 이상 원화가 절하가 된 거예요. 평가절하. 가치가 싸진 겁니다. 달러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10%를 부과했지만 아직도 10%의 절하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이 감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도 중요하지만 모든 물건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산 수입 가격이 10% 이상 절하돼 버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미 가격을 갖다가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원화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싼 상황입니다. 제2프라자 합의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1985년도 서방과 일본 간에 맺어진 이러한 엔화 강세를 위한, 인위적으로 이제 엔화를 강세로 이렇게 만들었죠. 달러 엔 환율이 400엔대 위에서도 거래가 됐었는데 바로 이제 100엔대로 이렇게 반 이상 평가 절상시켜버리는 2배 이상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한 건데, 원화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00원대 환율을 달러원 환율 기준 더 내려오게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프라자 합의라는 것을 빗대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프라자 합의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환율 조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국에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의 마가 정책, 더 나아가서 미국의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지금 원하는 환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에서 아마 협의하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제어해야 되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갖다가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가장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정책 보고서입니다. 지금까지 환율 정책 보고서는 트럼프 이전 바이든 집권기에서는 이것이 전혀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일기를 되돌아본다면 그때 당시 트럼프 일기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정책 보고서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매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잊혀졌지만 앞으로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정책 보고서가 다시 굉장히 뜨거운 감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을 넘어서 환율 조작국은 이제 이미 19년 당시 한번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우려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환율 조작국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 이제 프라자 합의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걱정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한 걱정을 덜려면 지금 이제 금리 정책과 여러 가지 환율 정책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와 금리 인하의 속도입니다.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재개가 되고 그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된다면 원화의 평가 절상 속도, 달러원 환율 하락 속도도 좀 빨라질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경기 둔화가 가시화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 미국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이제 강제적으로 압박해서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좀 여기 더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국의 경기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완연히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으로서도 금리 인하를 조금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의 에너지 섹터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요. 투자 등급이 아닌 투기 등급으로 간다면 미국의 회사들 지금 조달 금리가 다 두 자릿수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환율을 예측하는 그런 경로에 있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은 하방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달러원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가는 이런 추세를 보고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1,300원대의 환율에 이제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만약에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4% 이하로 내려간다면 1,300원대의 환율까지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1,300원 밑으로 연말 근처에 가서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두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상방 위험은 사실상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비싸게 달러를 사는 그런 상황은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가장 큰 투자 계층이 서학개미로 불리는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에요. 해외 주식. 특히나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선 달러를 매수해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식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미국 주식 투자를 조금은 자제하든가 국내 주식 쪽으로 돌리든가 해서 환리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